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배종찬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 가장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부터 살펴주시죠. 그러니까요, 대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고마비의 가을을 훅 지나고 나면은 어느덧 이제 대선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일과 4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 28%, 윤석열 후보 26.4%, 홍준표 후보 13.6%, 이낙연 후보 11.7%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여전히 지속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주목할 인물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동안 이 다자 대결에서는 순위가 4위나 5위 이렇게 순서가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수치상으로 이낙연 후보보다 앞서 세 번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부터 좀 살펴보면 이낙연 후보보다 지금 앞선 거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네. 13.6%로 정말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른바 홍콜라 현상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 시원한 발언을 하기로 또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홍준표에 사형제도 집행해야 돼요. 젊은 세대에 의해서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른바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이 견인한 그런 효과가 또 나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20대 남성, 2대 남의 지지를 끌어낸 이른바 홍준표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의 케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홍준표 대표가 또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또 존중하는 그런 행보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또 TK 지역구, 대구의 지역구가 있고 경남지사를 역임한 이른바 영남권 경쟁력, 또 본선 후보를 경험한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원한 사이다, 이 홍콜라 현상, 또 하나는 윤흔들 현상이에요. 이 고발 사주에 물론 뭐 이게 진상 규명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흔들릴 때 이 빈틈, 빈 공간을 파고든 것이 또 이 홍준표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이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 지지율이 더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홍 후보의 약진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이에요. 강재한 아나운서도 이런 유행하는 유행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무야홍, 무조건 네. 야권 후보는 홍준표, 이게 초반에 나오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다가 민주당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야홍, 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한 야권 후보는 홍준표. 이게 뭐 유행어가 범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돌돌홍, 돌고 돌아서 홍준표.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은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전체 응답자에게 누가 가장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 물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압도적으로 선택하는 후보가 홍준표라는 구조적 역선택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RN서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3일, 4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전체 응답자에게 물어봤더니 홍준표 후보 32.5%, 윤석열 후보 29.1%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첫 번째에 등장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대선 후보 네. 경선이 현재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대전 충남에 이어서 세종 충북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 왜라고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본선 경쟁력이죠. 누가 이기는 후보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도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누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가? 우리 강지 아나운서의 우리 안동 MBC 최고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층 등도 굉장히 이 정치적인 눈치가 빠르다고 봐야 돼요. 음. 어떤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 대전, 충남, 세종, 충북에서 가반 이상 득표하는 결과가 나온 거고 결국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니까 보통 당심은 조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여당의 순위 경선 결과를 보면 결국 여론조사가 다르지 않은 거죠. 결국 선거 여론조사가 무엇을 묻는 겁니까?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냐, 가장 적합하냐, 이길 수 있느냐. 결국 본선 경쟁력이 이재명 후보의 이 과반, 절반이 넘는 득표 결과에 바탕이 된 걸로 보입니다. 본선 경쟁력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결과는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세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은 이낙연 후보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이제 분수령이 있었어서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이제 주말에 이 국민 경선단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네. 이 첫 번째 경선인단에서 이낙연 후보, 쫓아가는 이낙연 후보가 35% 득표를 할까. 이걸 해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35%가 안 되면 이재명 대세로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호남이 중요합니다. 이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호남 경선이 최고로 중요한 분기점, 결정적인 이 분기점이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40% 득표를 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이낙연 후보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윤석열 후보 이야기도 해보면 고발 네. 사주 의혹 논란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 지지율에는 악영향이겠죠? 이게 논란이라는 게 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거나 진상 규명되기 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윤 후보로서는 이걸 규명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뉴스버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방송과 또 신문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 진상 규명 팩트 체크가 먼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측과 가정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윤 후보가 의혹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면 이건 대권 행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래도 검찰총장 때 당당하게 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이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고 유력 후보로 올라섰던 배경이 됐고 바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린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윤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후보, 당내의 다른 후보가 됐든 간에 아니면 뭐 다른 여당의 공격이 됐든 간에 이것이 다른 후보의 음해나 여당과 언론의 공작이라면 또 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 반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죠. 각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왔나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이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0.6%로 나타났습니다. 열린민주당이 7.4%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정권 교체 이 여론으로 또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하고 또 지지층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네. 열린민주당이 7.4%가 되니까 결국 범여권과 범야권 이렇게 치열한 대결 구도가 되는 모습은 지속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안도 하나만 짚어볼게요. 10월경에 위드 코로나 도입 찬성 반대 여론조사 나왔죠. 이게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른바 코로나와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인데 리얼미터가 YTN을 받아서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정책, 방역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는데 찬성한다가 10명 중 6명 정도인 58.5%로 나타났고 네. 반대가
34.3%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20대 또 부당층과 또 중도층에서는 이 찬반이 상당히 팽팽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20대는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고 또 무당층이나 또 중도층의 경우에는 이 특정 정당 또 특정 이념과 연동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경제적 우려 때문에 또 오랜 동안 방역이 되는 피로감 때문에 위드 코로나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는 이 방역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이 걱정도 함께 양쪽으로 심리적으로 자리 잡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참 코로나는 어렵네요. 위드 코로나로 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찬성과 반대 여론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코로나19 언제쯤 종식될 수 있을지 빨리 종식됐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네요. 오늘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